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오늘 특별히 두 분과 연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펄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그리고 이해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야.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닌 것 같죠? 저희요? 네. 네, 뭐 얼마 전에도 또 보고. 네, 저희들 얼마 네, 전에 저희야 보고, 뭐. 네, 밥도 먹고 했으니까 네, 자주 여기는 봐서. 인사 저는 여기까지만 패스하겠습니다. 네. 네. 하더라고. 작가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 잠깐만. 왜냐면 네. 작가님이 어떤 분이실까 또 대표님께서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시길래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자산관리 올인원을 집필한 작가 이해나입니다. 현재 작가와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관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력 분야는 이제 개인 자산관리 쪽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개인연금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저만 하더라도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더라. 네. 그러고 소진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죠. 네. 야 이거 내가 내놓고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럴 거야 뭐하러 내? 이번 생은 틀렸어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근데 과연 진실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네. 대해서 뭔가 마련을 해둬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되게 슬픈 자아상부터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어떤 고령화에 있어서 저 중학교 때인가? 제가 85년생이거든요. 그때 고령사회 되고 초고령 그쵸. 막 거기까지 네, 가는 네, 네.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고령사회 된 지는 됐죠. 됐고 시간이 됐죠. 초자가 붙기 이제 네. 일부 직전인 상황이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네.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을 고령 사회, 현재가 고령 사회에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면은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평균 다른 국가들은 30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2019년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최단 기간인 6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런 걸 해내네요. 다 빨라, 우리나라는. 남들 30년에 할 거를 6년 만에. 네. 1등 아니면 싫은가 봐. 네. 오, 다이나믹 코리아. 오, 그러니까 이제 내는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맞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국민연금 외에도 우리가 뭐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나이 많이 드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기존에 뭐 20만 원, 네. 10만 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뭐 최대 얼마더라? 지금 30만 7,500원. 음. 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얘기는 사실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있었죠. 네, 계속 네, 네. 나왔어요. 계속 있었지. 근데 네.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이나믹 코리아. 그래도 예상치보다 점점점 빨라지니까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외적인 걸로 자꾸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기초 노령연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네. 저희가 항상 소득 기준 네, 얘기하잖아요. 70% 이하이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조건에 맞춰서 최대 30만 7,500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나이 되시면 주민센터 가시는 거 굉장히 편하게 가시거든요. 네. 거기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복지로라고 사이트 하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복지로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잘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복지로 같은 경우가 의외로 잘 모르는 것들 굉장히 많이 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앞에서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살짝 했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얘기를 했잖아요. 야, 2개 받으면 조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30만 원 준다라고 하니까. 택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수치상으로 택도 없는 게 네. 2인 기준으로 현재 22년, 네. 작년 거예요. 왜냐면 23년 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초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여기에다가 개인연금까지 합해서 네. 월 평균 수령 금액이 네. 정말 택도 없습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2인 기준 138만 원. 평균? 그러면 138만 1인으로 원? 바꾸면 69만 원.
네, 근데 평균적으로 은퇴를 했어요. 네. 정상적으로 밥 먹고 사회생활 하시고 영어생활 하시는데 들어가는 평균 생활비가 216만 원. 216만 원. 네. 이것도 적게 써서 216만 원. 적게 써서 네. 여유롭게 하고 여행 가고 하면 300만 원, 400만 원은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데도 결론은 138만 원 받아도 결론은 한 80만 원 정도는 부족한 거. 여러분들 배달 앱으로만 한 달에 69만 원 쓰지 않나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살았을 네. 때 138만 원밖에 못 받고. 네. 그러면 어디선가 빵꾸가 난다는 거죠?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연금 얘기가 더 솔솔솔. 국민연금만 했을 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국민연금만 따지면 사실은 네. 거의 한 30만 원, 4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렇게 평균, 네, 굉장히 적어요. 네, 그리고 이제 평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주부.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 네, 소득이 없거나 사실은 일용직이나 알바생들도 일정 요건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미 이거 해봤자 나중에 나 별로 못 받겠구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야 이렇게 조금 내봤자 뭔 크게 받겠어? 라는 것들 때문에 앞에서 제가 딱 말했던 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개를 합산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2개 정도밖에 안 받으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2개 정도밖에 수령을 못 하십니다. 그나마 저희가 나중에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개인연금이라도 탄탄하게 돼 있으면 좀 걱정이 덜 할 텐데 그치.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죠.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돈도 없고. 그게 제일 큰 돈이 없어서 지금 네. 당장 내일이 먹고 그럼.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덜한 감이 있는데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최소한 그 준비까지도 저희가 토대는 마련해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월로 했을 때 60만 원 우리가 네. 열심히 내서 국민연금 네. 받는다 치자. 근데 앞에서 얘기 들어보면 야 이게 소진 시점이 빨라진다는 건 그만큼 월평균 우리가 뭐 수령액도 점점 네.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하게 되는데 이것도 현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꾸준하게 나와야 네. 뭔가 개선안들이 생기겠지. 실제로 지금 네. 국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지만 현 수치로 본다라면 심각한 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네.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될 수급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 100명이 있고요. 네.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2020년도에가 그러니까 3년 전 기준으로 네. 19.4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갈 시점을 50년으로 계속 왔다 갔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때가 93명이에요. 1대1 매칭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대1. 1대 0.93인 거지. 그러니까 5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30년이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1대1에서 1대1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돈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아지거나 낸 거보다 훨씬 더 적게 받거나. 그렇지. 중간에서 만나겠지. 중간에서 이렇게 적게 딱 받는 교차하면서 사람, 많이 쫙 내는 사람. 갈리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은 없으세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50년 돌아가면 사실은 우리도 나이상으로 보면 70세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겠다라는 건 있어. 저는 좀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도 내만큼은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저희 둘도 차이가 좀 나잖아요. 왜 그래? 너무 차이 안 나잖아. 갑자기 차이가 성격이야. 4살 차이 그 정도는 비슷해. 네.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작가님 정도면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자료에 대한 것들도 많고 서치도 네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낸 거보다 훨씬 더 적게 받거나. 여기가 부담이 크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보다는 저쪽이 훨씬 더 부담이 큰 거예요. 벌써 여기는 40대니까. 그러지 마. MZ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 MZ? 30대는 MZ라고 MZ 그러는데. 세대라고. 진짜. 네. 그래 뭐 그렇게 합시다. 네.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우리 개개인들의 네. 부담, 특히 이제 한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맞아요.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면서도 걱정을 하는 건데 아마 제일 궁금한 질문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창 일하고 있는 30대들 나중에 진짜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 네. 라는 걱정 당연히 하시거든요. 막 기사 보면 못 받을 것 같아. 그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계속 개혁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MZ세대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좀 그냥 내가 스스로 좀 운용하겠다, 세금 걷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실제로 공산국가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적연금이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연금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명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은 이런 명문화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못 받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 좀 찝찝한데 생각을 해주시면 명문화가 안 돼 될 것 있구나. 같습니다.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라 믿고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것 같아. 못 받을 확률은 없는데, 네. 얼마를 받을지는 맞습니다. 미지수. 그렇지. 네. 아산모사하네.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듣다 보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들은 좀 하게 되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하는 구조상 그렇게 돼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인구가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한정적인데 나오는 사람은 적어요. 네,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빨라져. 30년 만에 할 거 뭐 6년, 7년 만에 끊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정말 비혼주의자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조상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는 확연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운용 수익을 굉장히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운용연금기금공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우리 어떻게 운용하고 있고. 우리 나쁜 편 아니에요? 나쁜 편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한 6.76%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88년도부터 시작했고 21년도까지 누적이거든요. 아니 매해 6.7% 그리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이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지급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급률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공적연금 얘기할 때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이 40% 선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40%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메꿔줄게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은퇴 전에 월에 한 300 정도 벌었다.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40%니까 120만 원 정도는 줄게. 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 때문에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득 대체율을 근데 사실 막 너무 줄인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사람들이 가입을 할까? 그렇죠. 매력이 정말 매력도가 거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참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꾸는 건 쉽진 않으나 개선은 필요하다. 어떤 대표님은 소득 대체율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돼가고 있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원인은 좀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실제로 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득 대체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80% 정도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보장을 해주는 40%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 대체율은 40%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보험료율은 우리가 급여의 9%, 네. 이제 개인이 4.5% 그리고 사업장에서 4.5%를 해서 총 9%를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은퇴 이후에 총 40%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도에 9%로 이상된 이후에 지금 이 9%에서 단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25년을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네, 중간에 계속해서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되면서 이 부분을 메꿔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지금 유지가 돼 왔고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격하게 초고령화 진행되고 있으니 국민연금 고갈 소진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 이 보험료율로는 충당이 안 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15%로 네.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전문가들 얘기해보니까 19%는 돼야 제대로 굴러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하던데 지금 9%인데 10%포인트를 갑자기 올릴 수 없으니까 그 중간으로 맞아요. 15%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게 참 경제와 정치적인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네. 쉽게 지금까지는 못 올렸고 15% 음. 논의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되겠고 맞아요. 우리 부담은 더 늘어나겠지만 네. 어쨌거나 많이 내야 나중에 많이 받을 테니까 네. 그 부분은 일단은 왜 이렇게 됐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네. 좀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많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